안녕하세요. 미래기술 신산업 카페의 뉴스 읽어주는 바리스타 이원규입니다. 오늘은 주간브리핑 376호에 게재된 격변하는 자동차 업계 100년에 한 번 있는 변혁기라는 내용으로 니케이 오토모티브 3호로 32에서 44페이지에 게재된 특집 기사를 요약 번역하여 소개합니다. 100년에 한 번 있는 변혁기를 맡고 있는 자동차 업계, 동시에 다양한 혁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의 자동차 업계에 큰 충격을 주는 두 가지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하나는 중국산 전기 자동차의 대두, 다른 하나는 하드웨어만 팔아달라, 소프트웨어는 별도 판매라는 자동차 부품 판매 형태의 이변입니다. 세계를 리드하는 일본의 자동차 업계가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변화에 잘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전기 자동차 시장에서 중국 업체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는데 상품의 매력도 관련도 조사에서는 일본의 전기차는 상위에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일본이 자동차 산업을 계속 리드해 나가기 위해서는 브랜드 파워가 필수로, 그러기 위해서는 진정성이 느껴지는 전기차 제조가 필요합니다. 미국 S&P 글로벌 모빌리티에 따르면 2023년에 전 세계 전기차 판매량은 추정 1014만 대로 마침내 1000만 대 선에 오를 전망입니다. 확실히 2022년에 비해 그 신장률이 축소되면서 전기차는 일시적인 정체기에 와 있다고도 말하지만 앞으로는 전기차 시프트가 진행된다고 보는 견해는 많습니다. 그러한 전기차 판매 대수 증가에 크게 공헌한 것이 중국 자동차 업체입니다. 중국 시장에서는 고전하는 일본과 유럽의 자동차 업체들을 제치고 중국 업체들은 전기차 판매 대수를 늘렸습니다. 세계 시장을 봐도 2023년 1월에서 6월에 모델별 전기차 판매 대수에서 상위 20개 모델 중 12개 모델이 중국 업체가 차지했습니다. 미국 최대 컨설팅 기업 JD 파워의 일본 법인인 JD 파워 재팬의 야마모토 사장은 상위의 일본 자동차 업체의 전기차는 오르지 못했다고 위기감을 드러냅니다. JD 파워는 중국 신에너지차 상품 매력도 조사를 연일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차 구입 후 2개월에서 6개월 경과한 유저를 대상으로 한 조사로 소유하고 있는 신에너지차의 상품 매력에 대한 평가를 듣고 상품 매력도 점수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에서 3월에 중국 81개 도시에서 실시한 이 조사에서는 상품 매력도 점수 상위에 일본 자동차 업체의 전기차 이름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통해 확실하게 드러난 것이 전기차에서 뒤처지고 있는 일본 자동차 업체의 모습으로 이대로 계속 간다면 되돌리기 어려운 일 정도로 격차가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마저 듭니다. 야마모토 사장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물론 전기차가 파워트레인별 판매 비율에서 갑자기 모든 차종의 점유율을 빼앗는 것은 아니며 일본의 자동차 업체들이 단숨에 경쟁력을 잃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30%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매우 문제인데다 그 30%가 자동차 업체의 브랜드 힘을 높이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야마모토 사장이 안고 있는 위기감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 가지 조사를 하면 전기차가 브랜드 파워의 원천이 되고 있는데 전기차에서 뒤처지면서 일본의 브랜드 파워나 일본 자동차의 매력이 떨어지는 것이 매우 두려우며 그것이 결과적으로 가솔린차의 판매에 영향을 미칠지도 모른다고 토로합니다. 앞으로 일본이 세계 자동차 산업을 리드하는 존재로 남기 위해서는 전기차에서도 리더가 되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기차 업체나 그 전기차를 통해 확실히 배울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중국 시장에서 중국 업체의 전기차가 팔리는 한 가지 이유는 음성 저장이나 인공지능 기술, 스마트폰과의 연계 등 스마트 기능에서 앞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분석한 사람은 시장조사 포린의 저우친청 이사로 중국 업체의 전기차에는 이미 대부분의 모델에 음성 조작 기능이 달려있다고 합니다. 아직 개발 도중 단계지만 이라고 전제하면서도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합니다. 중국 업체가 스마트 기능으로서 목표하고 있는 것은 차내에서는 자동차의 디스플레이만으로 스마트폰으로 하는 모든 것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우선 스마트폰으로 보고 있던 동영상이나 듣고 있던 음악 등을 스마트폰을 조작하지 않고 자동차의 디스플레이만으로 계속해서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보다 자연스럽고 보다 매력적인 체험 가치를 제공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운전자 감시 시스템 DMS 카메라의 정보로부터 운전자의 상태나 기분에 따라 음악을 바꾸는 것 등을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에 있는 커다란 디스플레이를 기점으로 하여 스마트폰의 연장으로 그리고 스마트폰의 확장으로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는 것이 중국의 전기차 업체가 그리는 이미지일지도 모릅니다. 중국 시장에서 중국 업체의 전기차가 팔리는 또 다른 이유는 대중적인 전기차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중국 비아디의 5도어 해치백 타입의 소형 전기차 돌핀은 배터리 용량 44.9kWh, 모터 최고 출력 70kW, 1회 충전 시 항속거리 420km 등급이 현지의 보조금을 감안하면 약 234만 엔부터입니다. 이 가격은 동급의 일본 엔진차 수준으로 일본의 하이브리드보다 싼 가격입니다. 비아디는 스마트 기능에서는 다른 중국의 전기차 업체보다 뒤처질지도 모르지만 저렴한 가격에서는 리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저렴할 뿐만 아니라 품질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우진청 이사는 품질에 대해서는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옛날과 달리 그리 심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외부 판매 연결이나 내장의 경우는 금형 정밀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보이는 부분은 잘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미숙한 점도 있지만 글로벌 판매 대수를 늘리고 있는 점은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수준의 품질에 도달했다는 증거인지도 모릅니다. 실제 중국 자동차 공업협회가 2024년 1월에 발표한 2023년의 자동차 수출 대수는 491만 대로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처음으로 세계 선두가 될 전망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대중적인 전기차를 싸게 만들 수 있을까? 저우진청 이사는 비아디는 특별할지도 모른다고 전제하면서 비아디에서는 수직 통합에 의해 많은 부품을 내재화하고 있는 점이 저비용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여러 가지 부품을 내부 제작함으로써 부품 통합을 추진해 비용을 낮추고 있으며 부품을 내부 제작하면 수명과 생산, 품질 등을 조절하기 쉽고 그를 통해 부품 통합도 쉬워진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면 비아디에서는 8개의 부품을 통합한 전동 엑셀, 8-in-1 파워 시스템 어셈블리를 실용화했습니다. 구동 모터, 모터 컨트롤러, 변속기, 차량 컨트롤러,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직류 변환기, 차량 탑재 충전기, 고전압 배전 모듈을 일체화한 것입니다. 또한 비아디 오토 재팬에 따르면 비아디의 서브 타입의 중형 전기차 아토3에서는 자체의 한 개의 컨트롤러에 에어컨 제어나 리모트 키 제어, TPMS, 타이어 공기압 경보 장치 제어 등 복수의 기능을 통합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비아디는 배터리도 내부 제작하고 있습니다. 재료 가격이 싼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를 무기로 전기차 비용의 약 40%를 차지하는 배터리 비용을 억제합니다. 확실히 LFP는 에너지 밀도에서는 3원계 리튬이온 배터리에 뒤처집니다. 하지만 배터리 팩 구성을 간소화해 한정된 공간에 많은 배터리 셀을 싣는 블레이드 배터리라는 기술을 사용하여 그 약점을 보완합니다. 그리고 비아디가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LFP에서는 에너지 밀도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우진청 이사는 이런 노력과 함께 중국이라는 큰 시장을 활용한 양산 효과가 비아디의 대중적 전기차 비용을 더욱 낮추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JD 파워 재팬의 야마모토 사장은 저비용화의 원동력으로 짧은 개발 기간을 꼽습니다. 야마모토 사장은 좀 더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개발 기간이 짧으면 개발비를 줄일 수 있어 전기차의 비용을 억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 일본 업체는 전기차에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까요? 중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이라는 관점에서는 스마트 기능에서 뒤처지지 않는 개발 체제를 확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이라는 관점에서는 전기차의 저비용화를 위해 개발 생산 부분을 재검토하고 배터리 안정 조달을 위한 체제를 구축해야 하며 리사이클에도 대응해야 합니다. 스마트 기능의 개발 속도가 빠른 것도 중국 전기차 업체의 특징입니다. 중국의 전기차 업체는 자주 사용하는 기능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그 기능이 어느 정도 사용되고 있는지 조사해서 꾸준히 개선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중국에 진출한 외국계 자동차 업체의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것은 중국 거점에서의 개발 체제입니다. 외국계 자동차 업체의 대부분은 중국 전용 스마트 기능을 적합 개발로 실현하려고 하는 것 같지만 이 기능에서 앞서고 있는 것은 중국 시장입니다. 원래 외국계 업체는 적합 개발의 베이스로 할 수 있는 동종의 기능은 갖고 있지 않은 것 같다며 중국 거점에서 자체 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외국계 기업의 경우 본사에서 현지에 파견하는 인재의 부임 기간이 짧습니다. 예를 들어 부임 기간이 3에서 5년이라고 할 때 현지 스태프와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지는 약 2, 3년 후에는 남은 기간이 0에서 3년이 되어버립니다. 스마트 기능은 전동화에 의해 계속 진화하는 파워트레인과 비교해도 진화가 빠르므로 현지의 니즈를 확실히 파악하면서 속도감 있게 개발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실제로 도요타 자동차는 2023년 7월 중국의 연구개발 거점 체제를 일부 재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자회사의 연구개발 거점에서 시작하는 개발 프로젝트에 현지 업체와의 합작회사에 인재를 충당하는데 그 목적은 변화가 빠른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제품을 신속하게 개발하는 것입니다. 한편 야마모토 사장은 일본 업체에 필요한 것은 브랜드 파워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재촉하는 것은 깜짝 놀랄 만한 기술이라고 말합니다. 야마모토 사장은 현재 도요타 자동차가 전 세계적으로 팔리고 있는 이유는 하이브리드 기술을 만들어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에는 깜짝 놀랄 만한 기술이 있었지만 앞으로 브랜드 파워의 원천이 되는 것은 아마도 전기차일 것으로 그 전기차에서 일본 업체는 뒤처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미국 테슬라의 전기차는 중국 시장에서도 인기입니다. 그 이면에는 고급 전기차 시장을 개척하여 전기차 기술을 리드함으로써 획득한 브랜드 파워가 있습니다. 자율주행이나 AI, OTA, 그리고 기가캐스트 등 혁신적인 자체 생산 기술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합니다. 야마모토 사장은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역시 이 자동차는 대단하다.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하고 있구나와 같이 얼마나 열심히 전기차를 만들고 있는지가 전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로 드는 것이 기가캐스터나 프론트 트렁크입니다. 기가캐스트는 많은 강판 프레스 부품을 용접하여 만들던 언더바디를 커다란 알루미늄 합금제인 다이캐스팅으로 대체하는 기술입니다. 테슬라가 최초로 양산차에 적용했는데 그것이 업계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야마모토 사장이 말하는 깜짝 놀랄 만한 기술의 전형입니다. 프론트 트렁크는 테슬라의 전기차나 한국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아이오닉5 등 새로운 플랫폼을 사용하는 전기차에서는 존재하는데 야마모토 사장은 이에 대해서 도요타의 전기차 미지4X나 닛산 자동차의 전기차 아리아에서는 프론트 후드를 열면 거기에 기계가 가득하다고 지적합니다. 이 차는 전기차인데 프론트 트렁크가 없나? 라는 마이너스 이미지를 줄 우려도 있어 전기차를 열심히 만들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어려운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프론트 트렁크에 대해 생각이나 기대는 사람마다 제각각으로 어디까지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예라고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야마모토 사장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진정성이 정해지는 전기차의 중요성입니다.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대부분의 일본 자동차 업체가 목표로 하는 멀티패스웨이는 아마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진지하게 전기차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 전해지기 어려워졌다는 측면도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일본의 자동차 업체에게 요구되는 것은 진정성을 알 수 있는 전기차 개발입니다. 이상으로 요약 소개를 마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센터 홈페이지 hjti.sne.ac.kr의 미래기술 신산업 코너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컨테이너 하역 작업의 로봇화, 세이노 운수가 자동화에 성공했다는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